네, 한 주간 SNS상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봅니다.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뉴스 어떤 겁니까? 일단 1위는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후보죠. 예, 후보가 차지했고요. 2위는 정몽준, 3위는 고승덕, 4위는 박근혜 대통령, 5위는 조희연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3위, 5위가 고승덕, 조희연. 갑자기 솟구쳤네요. 그죠? 그렇죠. 1, 2위가 이제 박원순, 정몽준인데 지금 농약급식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약 30만 건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예. 그 정몽준 후보 측에서 막판 총력전 펼치는 양상이고요. 그 박원순 후보 측은 아직 소극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농약급식 관련한 인물 연관어 순위는 당연하게 이제 박원순, 정몽준, 문용린, 오세훈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특이한 것은 5위에 배옥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여기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하. 실제로 트위터에서는 박원순 감독, 배옥병 부부 연출, 2,400억, 300억 농약급식 게이트 같은 트윗이, 링크 트윗이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그 달걀 프로필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예. 이분들이 이제 빠르게 퍼나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선 개입 의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선거 개입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링크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네네. 네. 선거 막바지 이 네거티브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밖에도 인물 연관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변희재 씨 등이 상위권에 올라서 이 보수 측의 어떤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긍부정 연관어에는 압수수색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책임지다, 충격, 허위 사실 등이 이제 그 뒤를 차지해서 예. 지금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1등이었다는 얘기는 검찰이 왜 친환경 급식센터 그쪽 압수수색했던 거 그거 말이군요. 네,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일단 안 하기로 유보하기로 그랬죠. 했는데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고승덕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고승덕 씨 후보 딸 캔디 고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를 안 돌본 아버지 교육감 자격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이 주말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예. 약 한 15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연관어 4위에 아들이 올라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거는 또 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그 조희연 후보의 아들과 비교되면서 그렇죠. 이 비교되면서 이제 더 빠르게 이제 퍼져나갔는데요. 예. 그 아버지라는 키워드가 이 선거 국면에서 3위에 올랐어요. 어허. 그래서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역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고승덕 후보의 반론 기자회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캔디고 씨는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미 이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예. 지금 이 공방은 이제 고승덕 후보가 제기한 이 문용린 후보 배우설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것도 논란이 계속 이어져 가는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선거 국면에 접어든 지 상당 기간이 됐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언급량 추이하고 그 이전하고 그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선거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한 주간 약 50만 건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는 하루 15,000건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하루 7만 건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폭증했군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아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선거 키워드를 가지고 인물 연관어로는 역시 박원순, 정몽준, 박근혜, 조희연, 고승덕 이렇게 나타나서 이슈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선거 이슈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전체 연관어를 보면 그 인물이나 후보를 제외하면 투표가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예. 그 투표에 대한 관심도 이제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위에는 부정선거가 나타나서 이 대선 개입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공약은 14위로 밀려 있고요. 구체적으로 급식 농약 키워드가 이제 전체 연관어 16위, 17위에 언급이 됐는데, 예. 글쎄 전체 연관어 30위 안에 정책 관련 공약은 농약급식이 유일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사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이 정책 선거의 완벽한 실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세월호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그 추이를 지난 2012년 대선 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 3일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 그래서 선거 3일 전 일주일간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지금 지방선거에 선거를 언급한 횟수가 약 48만 건 정도였고, 지난 대선 같은 기간에는 약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한 절반가량 정도의 언급량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대선 때 막바지 이슈는 국정원 여직원을 둘러싼 논쟁이었는데요. 예. 당시 전체 연관의 1위를 보면 1위가 불법이었습니다. 이건 양측에서 다 제기가 됐었어요. 예. 선거 개입도 불법이고 감금도 불법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맞아요. 당시 민주당의 불법 감금이라는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제 여지량을 끌어올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5위에 선관위가 올랐고 8위에 국정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하. 당시 인물연관원은 당연히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단일화와 TV 토론으로 이슈에 오른 안철수, 이정희가 3, 4위, 그다음에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이수호, 문용린이 5, 6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볼 때 특징은 후보 중심, 서울 중심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병헌, 김기춘 등의 이 세월호 관련 연관어가 이제 상위에 올라 있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후보 중심의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 영향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총량에 있어서는 대선에 비해서 한 절반이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이슈와 인물로 본 여론의 흐름 어떻게 해석됩니까? 짧게 정리하시면.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막바지 언급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관련된 사항이 많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 선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커다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그래도 그나마 정책 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후퇴네요. 그렇죠? 네. 참 착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상에 나타난 여론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어요.